자, 드디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월간 파인만 2022년 4월호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정시 모집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수시 모집에 대한 이야기들 얼른들 빨리 시청하고 오세요. 네. 자, 먼저 이 2023학년도 이 대입 전형 특징부터 한번 알아보려고 하려고 해요. 이 2023학년도의 대입이 2024학년도나 5학년도까지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3학년도 특징을 가지고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어떤 정권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치를 누가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하는데, 일단 그 어떤 정시 기조의 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 수도권만 봤을 때는 이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데 수도권 안에서는 그렇다.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 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논술은 지금도 조금 보고 있는데 더 적게 뽑을 예정이고요. 이 고른기의 특별 전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좀 특별한 친구들 들어가는 비율인데 사실 한 10%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지역 인재 전형 운영대학 및 모집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이제 의대에 영향 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부산 친구들은 부산에 있는 의대를 쓸 때 어, 부산에 있는 의대는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까지는 부산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것은 뭐 그런 걸 말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권 친구들은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네. 자, 정시 전형 기준으로 이제 체크 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 모집 인원이나 모집군, 어떤 전형 방법이라든지 어떤 이 반영 비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학년이 어리기 때문에 네, 아직은 괜찮고 요거는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선택형 수능이거든. 그치? 들어봤죠? 네. 수학 뭐예요?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에 선택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과목 간에 어떤 유불리가 있다고 지금도. 그래서 이 계열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고요. 약학대학 인기 많죠. 네. 이 약대를 모집을 함에 따라서 자연계는 입시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자 증가. 이렇기 때문에 자연계는 사실 그 점수에 따라서 지원 전략이 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미적분기야 좀 많이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과생 중에서 만약에 이제 뭐 서울권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면은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써도 문제가 없는 대학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서울권 대학을 벗어난 대학을 갈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특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시 모집 인원 변화만 보시면은요. 수도권 대학만 봤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다? 인원 증가했다 말씀드렸죠. 네.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 대학들은 원래 이랬다. 지금 봐봐. 이만큼 뽑는다고 이만큼. 46,562명. 그 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 알겠죠? 네. 하지만 딴 데는 그렇지 않아. 그치? 그리고 수도권의 이 정시를 뽑는 인원이 비수도권보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대학이 어느 정도는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거다 주요 대학은 또 서울권에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다음은 이제 인서울대학. 혹시 이것도 들어보셨나요? 이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이라고 해가지고 세 번 쓰는 거야. 수능을 본 다음에 수능 점수를 가지고 정시 모집은 세 번 지원을 할 수 있다.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인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가군에 많이 있어요. 가군에. 그리고 서울 외 지역은 이렇게 나군에 많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자, 그래서 이 가나 다군에 각 대학들이 어떤 대학이 있는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수능 잘 본다고 잘 가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 자, 그리고 이제 의학학 계열이 이 41%나 정시에서 모집을 한다. 41%나라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있잖아. 그 41% 밖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아직 이 현재 지금 40% 정도 정시로 뽑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만 봤을 때. 그리고 상위 대학 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 뭐 수시 2월까지 합쳐보면은 정시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한 45, 45 이렇게 보면 좋아. 수시와 정시가 45, 45.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전체 인원의 41%만큼을 정시에서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것보다는 선생님이 이제 요것 때문에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이렇게 있잖아. 그지? 인원들을 한번 봐봐. 의대 이렇게 수시 정시에서 3,000명. 그지? 자, 3,000명 뽑는 거지만 뭐 지역 쿼터라고 할까요? 네, 지역 인재 전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서울권 친구들은 저 3,000명에 다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3,000명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 1,000명이나 빠져. 1,000명이나. 네, 나중에 또 의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인기 많은 이 약대 같은 경우도 인원이 1,743명이나 뽑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시 모집 이렇게 많이 뽑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네, 보이시죠? 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으면은 저는 꼭 지원해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이야기인가? 비수도권 정원이 월등히 많아요.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도 다양하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서울에 살면서 의대로 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야. 왜냐하면은 지방 쪽에 지역 인재 전형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는 봐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비율을 보더라도 굉장히 적지, 그치? 의대만 놓고 봤을 때도 요거밖에 되지 않고, 그죠? 네, 보이시죠? 하지만 비수도권에서 봤을 때, 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는 근데 그렇다고 있잖아. 이걸 우리가 이제 서울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가지고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막 도별로 나눠 보면은 그렇게 뭐 서울이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 친구들이 이 비수도권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려져 있는 3,000명보다는 굉장히 적은 인원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역 쪽에 있는 의대도 갈 수는 있는데 지역 인재 전형이 있다 보니까 인원이 좀 뽑는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에 대한 이야기. 요새 핫 이슈였지 항상 그지? 네. 요 선택 과목 국어 같은 경우는 언매랑 화작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언매 화작.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보통 이제 아이고. 자, 요렇게 이제 보통 1등급 아이들 1등급이면 언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밑으로는 이제 화작을 많이 하고 이게 이유가 있어. 언매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문법 같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공부량이 좀 달라요, 두 개가.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뭐 좀 어렵지만 확실한 거 공부 많이 하는 편이지. 수학도 마찬가지야. 수학 같은 경우 이제 미적이 있고 기하가 있으면 요게 이제 자연계 아이들이 선택을 할 텐데 누가 뭐 쉽다 어렵다 이런 것들은 잘 없지만 공부량에 있어서만큼은 미적분이 월등히 많아요. 기하보다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분 선택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도. 뭐 이유가 뭐겠어요? 그치? 뭔가 그 불확실한 것보다는 어렵더라도 공부하면 정확히 점수 나오는 과목을 원하고 있다 이거지 뭐. 그치? 자, 이런 상황에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만약에 만점을 받는다는 전자에서 한번 보자 이거야. 만점을 받는다. 그렇지. 국어도 100점, 막 수학도 100점 이렇게 만점을 받는 상황이었다면은 우리 표준 점수라고 하는 이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상에서는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똑같은 원점수가 100점이다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언매를 선택을 해서 100점을 받았을 때는 142점이 나오는데 화작을 선택을 해서 100점이 나왔을 때는 139점이 나온다는 거니까 똑같이 만점을 받아도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야. 이런 식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점 수준에 있는 학생이라면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선택을 하고 이쪽을 선택을 하고 이쪽을 선택하는 편이다. 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안 나면 모르겠는데 차이가 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등급별로 이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뭐 2021년 9월 모의 평가가 되겠죠. 이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에
70.87%가 엄매였다. 2등급의 55.95%. 점점 비율이 줄어들어 가는구나. 이거 눈에 보이죠. 그렇죠?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엄매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능에서는 조정 점수라는 게 있는데 그냥 속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내가 선택한 과목의 아이들이 잘하는 게 좋아요. 네, 쉽게만 얘기하면.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엄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엄매 선택자들의 평균이 높아요. 이게 좀 유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잘하는 아이들이 쉽게 활약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거지. 이건 마찬가지로 미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요. 압도적이죠. 1등급의 84.1%가 미적 선택자. 그리고 기하는 9%고 확률과 통계가 6.9%인데 이게 있잖아. 기하가 확률과 통계보다 약간 많네요.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선택 인원의 차이가 많이 나요. 압도적으로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미적분이 기하보다 월등히 많고 확률과 통계의 인원은 미적분과 근접한 인원만큼 선택을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지. 잘하는 애들은 다 미적분뿐만 아니라 잘하는 애들은 다 이과생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과생 입장에서는 수학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확통 선택한 아이들의 평균은 낮은 편이거든. 네, 이러다 보니까 미적 선택자들은 다 잘하는 아이들. 겉에 미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다.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 보시면은요. 정시는 가나다군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가군에서만 뽑는 대학도 있고 나군에서만 뽑는 대학도 있고 뭐 다군에서만 뽑는 대학도 있지만 가나다에서 다 뽑는 대학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 가군에서만 뽑는 대학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군별로 한 장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는 고려대와 연세대는 동시에 쓸 수 있는 대학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하나의 대학만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과 하나만 딱 정해가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네. 나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서울대 쓰는 아이들이 나군에 서울대를 썼다면 가군에 뭘 쓰겠어? 서울대 쓰는 아이들이라면? 그치? 가군에 연세대 아니면 고려대를 쓰지 않겠니? 그죠? 그런데 만약에 둘 다 붙어차 쳐봐. 그러면은 연고대를 선택할 일이 없잖아. 씁쓸하고만. 네. 그런 상황이니까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그러니까 이쪽으로 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인원이 이쪽으로.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이제 가군의 밑에 있는 쪽에서 또 위로 붙는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정시가 심리 게임이 아주 치열합니다. 근데 다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보시면요. 다군 한번 다군만 볼까요? 다군에서 가다 볼까? 가다. 여기 가다에서 다군. 너희들 별로 안 좋아해. 나다에서 가군. 다군 안 좋아. 다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다군을 봤을 땐 보이는 게 요거 보이죠? 건국대 보이고 중앙대 보이고 중앙대가 다군에서는 제일 높은 대학이에요. 그러니까는 다군은 중앙대 말고는 없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 가나다를 다 쓰려고 하는데 다군에 쓸 때가 중앙대보다 잘하는 아이들은 다 중앙대밖에 못 쓰겠네. 그러니까는 중앙대는 어떤 일이 생겨? 그치? 다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 가지고 어느 정도로 많이 빠져나가냐면 200% 넘게 빠져나가요. 50명 뽑는데 100명이 빠져나가.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군에 어느 대학들이 있느냐도 사실 알아볼 필요가 있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학마다 가나다군 다 모집하는 학교들조차도 주력하는 군이 따로 있습니다. 뭐 앞쪽에 이렇게 뭐 하나의 군에서만 뽑는 학교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성대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에서 뽑고 있는데 보이지, 그치? 자연계 같은 경우는 나군이 주력군이고 인문계는 가군이 주력군이고 이러니까는 내가 뭐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도 이 주력군이 달라지고 주력군이 달라지면 뭐가 문제냐면 자 봐봐. 만약에 내가 문과야. 문과인데 성균관대를 쓰려고 해. 그러면은 뭘 못 쓰는 거야? 그 위에 성대와 점수가 비슷한 서강대
혹은 뭐 일부 고려대, 연세대 이러한 좀 안 좋은 과들, 안 좋다고 하긴 좀 그렇고 점수 좀 낮은 과들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겠니? 못 쓰게 되지. 이해돼? 못 쓰게 된다고. 여기를 쓸 거 아니야, 여기를. 만약에 위에를 간당간당한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래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맞지? 특히나 가구는 또 왜 그러냐면 가구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가구내. 아까 기억나시나요? 가구내 있잖아요. 서울권 대학이 많아요. 가구내. 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군 쓸 때 막 잘 써야 되는 건데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력 군이 어디인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고 학교별로 그게 이렇게 똑같은 한양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군의 제일 센 데는 중앙대라는 거. 뭐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위에 보이시죠? 이다 다군이 없잖아요. 이렇게 다 다군이 없어. 보이지? 이렇게. 네. 자, 이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점수 같은 경우도 원점수만 있는 게 아니다. 원점수는 성적표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일단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없고요. 표준 점수와 백분위만 나오게 될 텐데 표준 점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부 조금 하시게 되면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게 되는데 뭐 이렇게 써줄까? 표준 점수를 보통 우리가 이제 T 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점수가 있으면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값에다가 20을 곱하고 100을 더해서 만든 점수. 이게 표준 점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여기를 10을 곱하고 50을 더해서 만든 점수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정된 점수를 말해요. 표준 점수는. 그렇게 이제 조정한 점수 100점이 평균이 되는 점수예요. 100점이 100점에서 얼마나 멀리 있냐를 보는 건데요. 이 표준 점수가 있고 100분위. 100분위는 뭐냐면 내 밑에 몇 퍼센트 있냐 이런 거야. 내 밑에. 100분위 98%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밑에 98% 있다. 뭐 거꾸로 내가 상위 2%란 말이기도 하겠죠. 그죠? 네. 이런 걸 말하는 거. 내 밑에 얼만큼 있다. 자, 그래서 표준 점수가 있고 100분위가 있는데 문제는 이 단순 점수라고 해서 원점수나 표준 점수나 100분위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떠한 그 데이터들이 되는 거고 이러한 직접 이 단순 점수를 가지고 대학들은 반영 점수라는 것을 계산을 하는데 대학별로 있잖아요. 국어, 수학, 탐구, 반영 비율이 다 달라요. 똑같이 뭐 33, 33, 33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게 아니야. 어디는 수학을 어디라고 하지 않을게. 왜 자꾸 수학이 중요하냐고 얘기하냐? 수학 반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 문과든 이과든 별 상관이 없어요. 대체로 수학 반영을 많이 해요. 좋은 대학일수록. 그러니까 수학 공부 많이 하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의 이 진심 좀 알았으면 좋겠어. 수학이 중요한 이유. 반영을 많이 하니까. 그래 잘해야 되겠지. 자,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고 이 반영 비율이 좀씩 다 다르다.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라고 있는데요. 이 표준 점수가 이게 좀 그러니까는 그 이 최상위권 기준으로는 그 또한 그 안에서 이 변별이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평균을 50점으로 맞춰놓고 이 점수를 매기는 과목인데 이 표준 점수를 하더라도 이게 잘 그 최상위권 이상에서는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뻥튀기 시키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뭐 일부 대학은 뭐 100분위를 적용하기도 하고 대학마다 또 좀 다릅니다. 그리고 환산 점수라는 게 있는데 요겁니다, 요거. 자, 대학별로요. 자기 대학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환산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별로 홈페이지 입학처 들어가도 나와 있고요. 우리 입시 요강이라고 하는데 모집 요강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환산식이. 그리고 뭐 어디가 사이트 들어가 봐도 이 환산식 계산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 환산식에 의해 계산된 점수가 중요한 점수다. 수능 점수 원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학이 환산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간단하게 여기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는데 사실 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표준 점수를 많이 보거든요. 표준 점수만 봤을 때 대충 보면은 이렇게 지금 A 학생이 B 학생보다 표준 점수가 높아.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네.
수학을 잘해. 수학을 비학생이 지금 수학을 잘해. 보이죠? 상대적으로 국어는 좀 못해도 수학을 잘해요. 그리고 이 탐구 과목 기준으로 좀 안정적이에요. 특별하게 뭐 처지는 거 없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대학교들은 국어 뭐 이건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 이런 식으로 반영 비율이 좀 제각각이고 거기다가 어떠한 특정 과목에 대한 가산점들도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 과학에 투 과목을 선택을 하면 가산점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산점을 주고 수학 같은 경우도 원래 가형과 나형이 있었거든. 그러면 가형을 선택한 아이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가산점을 줬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대학마다 좀씩 다른 이야기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산점을 매겨서 환산 점수를 계산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 그치. 이게 달라진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표준 점수만 볼 게 아니고 이런 것들 다 따지기 나쁘잖아. 그냥 결론. 결론 좋아하죠? 결론. 결론 뭐예요? 수학이 짱이야 그냥 수학이. 수학을 잘해야 돼. 딴 게 없어. 수학을 잘해야 점수가 높고 대학을 가는 거야. 알겠죠?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무슨 정시야 정시는 수학을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월간 파일만 4월호 설명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자 정시에 대한 관심 특히 가군 나군 다군이 있다는 거 한 번쯤 2층 내려와서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5월호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